그러니까 비트루트 온넷 앵그리데드입니다. 2018년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2019년 올해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목적하신 바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 이더넷 스위치와 VLAN, Virtual LAN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WAN 스위치입니다. WAN 스위치라고 하면은 아주 먼 거리를 서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스위치를 말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히스토리상 옛날에 아주 옛날에 X.25라는 그런 네트워크도 아주 오래 구석기 시대죠. 그런 개념도 있었고, 어쨌든 그 이후에 프레임 릴레이라는 그런 WAN 스위치가 나오고, 그 이후에 ATM이라는 그런 스위치도 나오고, 모두 이제 WAN 스위치입니다. WAN 스위치는 물론 스위치죠, 그죠? 스위치라는 거는 그야말로 스위칭을 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스위칭을 왜 하느냐 하면은 쉐어를 하겠다는 개념이죠. N 개의 호스트가 있다고 볼 때 그 각각이 서로 다 통신하려고 하면 총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하나가 N-1개와의 통신을 각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전체 통신 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당 다 해야 되니까 이 두로 나눠지니까 2분의 n 곱하기 n-1개입니까? 그렇게 되죠, 그죠? 근데 스위치를 가운데 하나 넣음으로 해서 n개의 n개의 호스트는 스위치에만 연결되면 됩니다. 그러면 스위치가 다 연결해서 호스트들 간의 통신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그 연결 수는 결국 n개밖에 되지 않겠죠, 그죠? 훨씬 더 회선수가 줄게 됩니다. 그러한 용도로 스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더넷 스위치, LAN 스위치와는 달리 WAN 스위치는 아주 먼 거리의 호스트들 간의 통신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죠. 일반 기업들은 이런 WAN 스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사의 WAN 서비스를 이용을 할 뿐이죠. 여기 두 개, WAN 스위치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임 릴레이와 ATM을 들 수가 있는데, 프레임 릴레이는 그야말로 레이어 2, 이더넷 스위치와 거리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ATM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차기 ISDN의 장비로 쓰일 뻔했었는데, 그 용도가 뭐였냐면은, 예를 들면 ATM 위에 실제로 비디오나 오디오, 데이터를 모두 실어서 ATM이 다 서비스 해주겠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IP가 하고 있죠. IP가. 보이스 오브 IP 아닙니까? 보이스나 비디오가 IP 패킷에 인캡슐레이션 되어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지, 이런 ATM 셀에 인캡슐레이션 돼가지고 서비스 되는 게 아니죠. 서로 통신이 되는 게 아니죠. 결국 ATM, 레이어 2의 ATM 스위치가 레이어 3의 IP와의 경쟁에서 졌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프레임 릴레이처럼 레이어 2의 기능만으로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들을 연결할 때도 이 호스트들의 패킷은 레이어 3에서는 물론 IP를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하겠지만, 그 IP 패킷을 서로 통신시켜주는 레이어 2의 프레임이 ATM이나 프레임 릴레이가 전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또한 이더넷과의 차이점을 보시면 여기는 시드니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멜번이라고 되어 있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짐을 알 수 있죠. 그죠? 이 호스트들과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와 이 호스트들 간의 거리가 꽤나 멉니다. 꽤나. 이더넷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두 스위치가 같은 빌딩 내에 서로 다른 플로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WAN 스위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거리가 또 다른 이 회선이 또 다른 그러니까 전송 시스템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꼭 이더넷 케이블은 보통 이제 스탠더드에 따르면 100m 이내여야 되지 않습니까? 뭐 메트로랜 같은 광 케이블을 쓰지 않는 그런 이더넷 스위치라면요, 그죠? 근데 WAN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한참 됩니다. 그냥 광 전송망을 이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또 이더넷과 또 다른 점은 또 한번 보시죠. 이 이더넷은 요 전체가 서로가 멀티 액세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스트들 간에. 그런데 요 WAN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더넷의 VLAN과 같은 Virtual Circuit 혹은 Virtual Channel이라고 불리는 포인트 투 포인트 채널을 설정을 한 이후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들이 요 빨간 버튼이 달려있는 이런 호스트들은 같은 회사에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호스트들이겠죠. 하나는 또 A라는 회사의 시드니 지역에 있는 호스트. 요거는 멜번에 있는 호스트들이죠. 그죠? 근데 또 이거는 녹색 두 개는 B라는 회사의 시드니 호스트, 여기는 멜번 호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스위치는 이러한 버추얼 채널을 이용을 해서 여러 회사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더넷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죠? 이더넷은 한 회사가 같은 건물 안에 다 소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WAN 스위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스위치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버추얼 채널을 이용해서 다른 회사들을 분리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통신회사는 여러 커스터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버추얼 채널, 이더넷의 VLAN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추얼 채널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여러 커스터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위치들은 이더넷 스위치와는 또 다른 점이 예를 들자면은 중간에 네트워크의 어떤 병목 현상, 컨제스션이 생겼다. 병목 현상이 그러니까 좀 어느 쪽은 많이 트래픽이 많고 어느 쪽은 적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보낸 스위치 쪽으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내부에는 그러한 기능이 또 다른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의 그 스위치는 이렇게 호스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였으나 지금은 이게 각 이 버튼들이 그냥 그 컴퍼니의 라우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 연결을 해주는 거죠. 라우터와 라우터를 서로 연결해주는 스위치의 기능을 하는 거죠. 스위치라는 것은 이더넷 스위치의 스위칭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포트에서 저쪽 포트로 스위칭을 해준 겁니다. 이더넷 프레임을 혹은 ATM 셀을 그 다음에 프레임 릴레이 프레임은 스위칭을 해준 겁니다. 다음 폭으로요.
여기에 라우팅 정보가 필요가 없죠. 그죠? 오로지 이더넷 스위치로 말하자면 맥 정보만 필요합니다. 그게 여기서 뭐 VPI, VCI 페어로 쌍으로 혹은 DLCI라는 그러한 넘버로 아이덴티파이어라 그런 그것들로 서로 스위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 거리를 서로 통신해주기 위한 WAN 스위치로서 제가 ATM 프레임 릴레이 서비스를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중요하죠. 이거는 다음에 라우팅과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L3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는 L2라 그랬지 않았냐? 왜 L3 스위치는 뭐냐? 사실 많은 분들이 L3 스위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이 부분을. 근데 L3 스위치라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위치 내부에 L2 정보, 다시 말해서 맥 테이블 뿐만 아니라 라우팅 정보, L3 정보인 라우팅 정보도 함께 가지고 있는 스위치를 L3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다음에 레이어 3로 올라가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리를 해서 스위치라는 것은 LAN 스위치도 있고 WAN 스위치도 있다. 물론 그 스위치를 서로 묶어주는 장비가 물론 라우터겠죠. 레이어 3를 올라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